자, 이제 잘 풀었죠? 문학들 4개 연속으로 풀면서 기분이 꼬롱꼬롱했을 거예요. 자, 좀 이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잘 해주기로 하고, 자, 방금 받은 천지문 이거, 자, 천지문 펴보세요. 자, 천지문 제일 앞장에 펴면 101번 의궤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떤 글이 있을 거예요. 자, 아직 보지 말고 의궤.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2분 줄 텐데 이 글을 쫙 읽고 나름 기억나는 쓸데없는 단어 기억하지 마. 또 막 조선 막 이런 것만 기억하고 막 이러지 말고, 알았죠? 쓸데없는 단어 하지 말고 좀 의미 있는 단어. 이 글 안에 의미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오케이. 고개 들어요. 자, 기억해 봅시다.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 자, 한번 말해봐요. 내가 먼저 할게요. 친절하게. 의궤.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어? 기록. 오케이. 기록은 중요해. 그 다음 또 머리가 휑해지는 이 현상은 뭐라고 할까요? 도감. 그래, 도감. 또 여기까지. 히치 승찬이. 어? 국정운영. 나쁘지 않아요? 또 행사기록. 또 얘들아 두자. 묻지 마. 아, 그렇지. 왕 뭐냐면 정치 투명이란 말이 있었을 거야. 맞죠? 또 뭐가 있었을까? 사료. 사료. 이거 있었잖아요. 맞죠? 자, 글 기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글을 읽고 나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하는 그 뇌 속에 기억하는 뇌세포가 발달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읽어봤자 비문학에서 찾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천지문 정독으로 가봅시다. 정독 찾아봐요. 자, 여기 가운데 이만큼 넘기면 그렇지, 윤이 잘 찾았어. 바로 다음 장.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천지문 정독을 한번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자, 다 폈죠? 정독 천지문 파트.
그렇게까지 안 눌러도 중간에 앞에 이렇게 하면 열릴 거야.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대충 열어도 돼요. 자, 가봅시다. 자, 선생님 따라오면 돼요. 의궤는 의궤 동그라미. 의식과 궤범을 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다. 의식 동그라미, 궤범 동그라미. 끊고 조선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였는데 도감 동그라미 행사를 주관한 도감이 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보고서가 의궤이다. 의궤 동그라미. 조선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으면 선왕 때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국가 행사에 관계되는 기록을 의궤로 정리해 둠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행착오 동그라미, 최소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기세요. 이제 써봅시다. 부른 대로 써요. 1. 숫자 1. 자, 빈 곳에다 숫자 1. 의궤, 의식, 궤범, 도감, 그 다음에 선왕, 사례, 시행착오, 화살표 밑으로. 어때요? 이 말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의궤는 조선 초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끊고 의궤 동그라미, 조선 초 동그라미. 현재 남아있는 의궤는 모두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끊어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일어난 외란과 호란의 와중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마지막 나온 의궤는 1929년 순종 황제와 순명 황후의 3년상을 치른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순종효 황제 순명효 황후 부묘 주감 의궤이다. 왕조의 쇠망과 함께 의궤의 기록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왕조의 쇠망 동그라미, 기록 동그라미. 자, 뒤로 넘깁시다. 혹시 방금 마지막 의궤 이름 기억해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100만 원 줄게. 농담이다. 자,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의궤 동그라미. 의궤 2번 의궤. 그 다음에 조선 초 17세기 이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 왕조 쇠망, 의궤 소멸. 이걸 쓰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앞으로 오세요. 의궤에는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전교와 계사 등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담당자의 명단과 신상자료, 소요된 물품, 경비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교 동그라미, 계사 동그라미, 내용 기록 동그라미. 또한 행사 참여 인원, 의장기의 모습, 가마의 배치 등 당시의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반차도나 사용 물품의 도설 등을 실어 당시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모습을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의궤의 철저한 기록은 막강한 왕공 중심 체제에서 국간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이자 독단적 국정 운영 동그라미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치의 투명성 동그라미. 자, 넘겨볼게요. 이번엔 3. 의궤, 전교, 계사. 다시 이 단어 기억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왕, 독단, X. 정치, 투명. 어때요? 좀 된 것 같죠? 4번. 의궤에는 행사에 참여한 관리와 장인들의 실명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실명 동그라미. 양민의 이름뿐만 아니라 양민 동그라미, 김노미, 김돌세 등 이름만으로도 천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보인다. 천인 동그라미. 여기에는 작업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책임 소재 동그라미,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책임감, 사명감 동그라미. 다음 장 넘기세요.
그다음에 실명. 그다음 뭐 써야 될까? 양민. 또 하나 뭐 써야 될까? 천인. 그다음에 책임 소재. 화살표 찍 긋고 아니면 플러스하고 책임감, 사명감. 됐죠? 그다음 앞으로 돌아오세요. 의계 기록은 역사 연구자에게 다양하고 상세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료 동그라미. 반차도에 나타나는 인물의 복식, 잔치상에 오르는 음식과 종류와 재료, 행사에 연주된 악장과 악기의 편성, 악기 그림 등은 그 분야의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계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관청들의 소속과 소관 업무를 알 수 있고, 의계에 수록된 물품명에는 바지, 저고리, 요강, 걸레, 곡괭이 등 고유어가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어 국어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했습니다. 국어학 동그라미. 자, 뒤로 넘기세요. 사료, 그다음 국어학 연구, 국어학 자료 이 정도. 그다음 앞으로 돌아오고 조선의 의궤를 편찬하여 국왕 및 관련 기관의 보관 탐해야 각종 행사가 마무리하였다. 보고 마무리. 국왕의 국정 수행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끊고 공개한 의궤는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 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기록 정신 동그라미.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장 넘겨서 뭐예요? 왕 보고 마무리. 그 다음에 기록 정신.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얘들아 고개 한번 들어봐. 자, 여기에다 비교해 보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지. 의궤가 도감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왕권의 어때요? 독단이라든지 정치 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실명을 통해 가지고 어때 책임 소재도 있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역사의 사료도 되고 국왕 연구에도 됩니다. 조선 시대에 정말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록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했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가끔 천지문을 좀 도와줄게. 그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아니라, 얘들아 방금 선생님처럼 글을 읽고 나니까 어때? 인사야 어때? 글 좀 읽은 것 같지? 좀 똑똑해진 것 같지? 맞지? 이제 가령 한번 생각해봐. 약간 좀 웃기는 얘기로 좀 흘러가서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3위 박물관 방문율을 기록한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실 선생님의 과가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고급미술사학과 이쪽 계열에서 박물관학이란 걸로 통해서 우리가 관장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일을 많이 해. 관장님이 사실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근데 가령 갔는데 의궤가 있을까 없을까? 17세기 후반부터 있었던 의궤가 있어, 거기 가면. 근데 가령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서울대 가서 여자친구랑 좀 멋지게, 또는 남자친구랑 멋지게 국박을 놀러 갔어요. 보통 국박이라 불러. 자, 국박 딱 놀러 갔는데 의궤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말이야, 이 의궤라고 조선시대 기록물이야 하면서 오늘 읽었던 글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왕의 정치적 투명성과 그다음 왕이 독단적으로 행동 못하죠. 이 많은 기록들. 자, 여기 옷 봐봐. 이런 옷이 실제 조선에 있었던 거고, 이런 반찬들, 먹을거리들이 있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어쩌면 요즘으로 치자면 사진과 같은 기록물이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의의가 있어. 얘기해봐. 멋있지 않니 얘들아? 멋있지? 사실 우리가 좀 살면서 선생님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발 책을 침대에서 읽지 좀 마. 우리가 진짜 잘못된 사파가 하나 있어. 책을 읽으라 그럴 때 우리 보통 선생님은 항상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소설책을 읽으라 그러면 어디에 앉아서 읽니? 우선 침대로 들어가. 그리고 이불을 여기쯤 덮어. 존내 신기하고 불을 꺼야 돼. 반드시 불은 이쪽을 켜야 돼. 그래서 등이 착 있어. 그러고 나서 책 읽는 분위기. 그게 되게 무슨 모범적인 분위기인 줄 알아. 그럼 뭐 하니 얘들아? 10분 뒤에 쳐 주무세요. 맞죠? 선생님은 항상 샤프 정도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거든. 왜냐면 이게 책 읽을 때 쓰려고 항상 가지고 다녀. 뭐 메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은 인천공항에 가도 사람들이 쇼핑하려고 눈에 불을 켜겠지만 내가 세상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거든. 근데 선생님 인천공항 갈 때
서점을 가. 혹시 인천공항에 서점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인천공항에 서점이 있는지도 몰랐지. 이 무식쟁이들아. 인천공항에 그 쭉 통로 있다가 우리가 법무부 통과하고 나면 쭉 통로 있다가 그 안쪽으로 꺾이는 라인들이 있어. 뭐 40번대 라인하고 뭐 꺾이는 데 있어. 거기에 서점이 있어, 얘들아. 근데 그 서점에 가면 난 뭘 보냐면 쓰소로 코너를 가. 쓰소. 그건 내가 지어준 코너거든. 쓰레기 소설. 완전 일명 속칭 통속 소설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책을 읽어도 펜을 들고 읽어. 왜 그러냐면 이 작가는 이 글을 하나 아무리 가벼운 소설이라 하더라도 이 의궤에 대한 글을 썼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근데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글 읽니? 까짓것.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연구해서 쓴 책인데 한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읽고 나서 괜찮네, 잘 썼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랑 똑같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리 전문가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전복을 찌고 소고기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요리를 딱 내놨어. 그랬더니 처먹고는 이러고 배부르네, 맛있다, 가자 이래. 너희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무식하다 그런 거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책을 읽을 때 급하게 읽으려는 속독뿐만이 아니라 빨리 읽으려는 속독도 필요해.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간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아, 지금은 아니지만 대학 가서 꼭 내 인생의 책을 한번 찾아봐. 예전에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어. 북한 사람 아니야. 근데 리영이라고 원래 이씨지. 이분인데 우리나라의 기자이자 사회학자였어. 우리나라의 정치를 민주주의를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김영삼하고 김대중 쪽이라고 하는. 이분은 기자로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깨우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선생님은 이분의 내 인생의 책 중에 하나를 이분의 자서전으로 보고 있거든. 이분의 자서전이 대화라는 책이 있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출판사가 한길사라는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있어. 이런 자이스토리 이런 출판사가 아니라 한길사라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려고 돈이 안 되는 책만 죽어라 찍어낸 김원호 사장이라는 훌륭한 분이 만든 출판사인데, 그분이 이영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가지고 자서전을 쓰자 그랬는데 끝까지 안 써주신 거야. 그러다가 중풍이 오셨어. 그랬더니 자서전을 쓰자고 또 부탁하니까 야, 나 풍 왔어. 더 이상 이제 글 못 써. 난 끝났어. 죽음을 기다릴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후세에 남겨야 됩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지금까지 평생을 분석해온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붙여줄 테니 대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자서전이 이 대화야. 그래서 이영희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 한 이 정도 돼. 근데 이 책에서 내가 인생의 선생님의 큰 길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책을 볼 때 얘나야 많이 읽으라 그러지. 책은 다다익선이다 성찬아 많이 읽으라 그러지. 근데 거기서 이런 문구가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 근데 이분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셨거든. 근데 그때 비교된 대상이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책을 한 10,000권 정도 읽었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책이 나중에 연세대에 기부돼가지고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김대중 도서관이 있어.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시절에 한 10,000권 정도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은 몇 권 정도나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이영희 선생님이 웃으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책을 그렇게 꼭 많이 읽어야 되나? 나는 김대중처럼 책을 많이 읽진 않았네. 그러나 나는 책을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읽었네. 이런 표현이 나와. 난 이 말을 듣고 소름이었어요. 그분은 책을 읽을 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천지문을 지금까지 한 100개 가까이 연습을 했을 텐데 머릿속에 남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의궤를 얘기해 주면서 했던, 같이 제대로 읽어보면서 의궤, 사실 의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과 정치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병신국가가 아니라 진짜 조선시대에
정말 투명하게 국가를 운영하려고 국민의 세금을 걷었던 걸 막 쓰지 않고 이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했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의궤란 걸로 남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을 때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잘 끊어보면서 아, 여기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구나 하고, 정말 그게 많은 책이 아니라 몇 권의 책만이라도 제대로 읽는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유식한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숙제예요. 20대에 살면서 올해로 선생님이랑 헤어질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20대에 살면서 인생의 책을 만났다. 선생님은 뭐라고 꼭 얘기하지 않아요. 우선 이영희 선생님의 대화는 내 책이고, 여러분도 살면서 와, 진짜 인생의 책은 이거다. 선생님은 예를 들면 한 예로 얘기하자면 나는 어린 왕자를 인생의 책으로 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 왕자를 읽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불행하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조까 이랬어요. 진짜 절대 아니에요. 나는 어린 왕자 어쩌라고, 그 보아하고 뱀 나오고 뭐 이런 거 유치해서 못 읽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연금술사예요. 진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알케미스트. 근데 진짜로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고 여러분의 인생관을 만들어준 좋은 책이 있을 거예요. 20대에 찾아봐요. 그래야 성공을 해요. 인생에서. 인생의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찾았을 때 그 책을 다 읽고 한 권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놀러와요. 선생님 어딘가 있겠죠. 죽지 않고. 그러면은 그 책을 찾은 내 제자를 보면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날 선생님이 진짜 좋은 와인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또 한 단계를 가보자고 하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비문학, 방금 이영희 선생님이나 의궤는 다 비문학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문학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라고 하는데, 문학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바로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 나오나 이 장면들이 계속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소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가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소설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본점 한번 펴볼게요. 자, 고전소설하고 현대소설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고전소설은 조금 다행인 게 주제가 단조로워요. 주제가 단조로운데 방금 현대소설도 봤겠지만 골목안 어때요? 이야기가 되게 묘하게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소설은 좀 단순하다, 현대소설은 좀 복잡하다, 이런 차이인데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등장인물을 잘 찾아가지고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만 잘 파악한다면 둘 다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읽고 나면 소설이 제일 쉽구나를 오늘 알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설 혹시 읽으면서 끊어본 사람 없었을 거예요. 소설도 단락처럼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끊었으면 훌륭한 친구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임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매달아 크게 꾸짖길. 자, 황상 동그라미, 만조백관 동그라미, 서경태 동그라미. 등장인물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해주세요. 등장인물과 특이한 형태가 있다, 무슨 상황이 있다, 다 동그라미예요. 알았죠? 특별한 이상 표시하지 말고요. 이 몹쓸놈의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크게 숨을 들이시니 서경태가 날려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아귀 동그라미.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상 동그라미.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냈을 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하늘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한세충 동그라미. 소장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저것을 배워 황상께 바치리라 하고 황금투구에 업신갑을 신고 팔척장청을 들고 청룡말을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의 목을 내려 내 칼을 받으라. 아기가 크게 웃으며 말하길. 아기 다시 동그라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시니 모기 같은 것을 삼켰으니 모기 동그라미.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보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올이나 밀려나갔다. 끊고 아귀가 궁중에 텅 빈 것을 보고 세공주를 등에 업고 세공주 동그라미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황궁하시니 세공주가 다 없더라.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청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찌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용루 이게 뭐예요? 용의 눈물이에요. 용루를 흘린다. 자, 어때요? 그 용의 침이겠어요. 이러고 용루.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었죠? 하교인가? 아까 전에 읽다가 찾아줄 거 그랬네. 자, 저 위에서 보면은 여기 단어들 한번 몇 가지 체크합시다. 만조백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황상 이러면 황제와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황제란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등장하긴 해요. 우리나라로 꼭 집어 얘기하진 않으니까. 만조백관은 뭐냐면 TV 가끔 여러분 보기 싫은 YTN이나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고 여기 쭉 둘러서 막 사람 앉아 있죠. 막 장관들하고 막 청와대 국무실장 뭐 이런 사람들 앉아 있죠. 그게 만조백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또 내다가 그 다음에 좌장군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직함들을 붙인 거예요. 좌장군, 그 다음에 무슨 장군이요? 정서장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상황은 현재 여기의 상황,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퀴즈. 우선 등장인물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자, 등장인물 불러봐요. 누구 나와요? 우선 황상. 맞죠? 또 서경태 나오고 만조백관은 취소할게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응? 아귀. 그렇지. 우리 슈퍼스타 아귀 있고 그 다음에 한세충이라는 사람 나오죠? 바람에 날아간 놈. 맞죠? 그럼 모기 나오지 않나? 모기는 뭐예요? 모기죠? 자, 등장인물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 아, 중요한 사람 빼먹었네. 누구 있었어요? 상. 응? 응? 그렇지. 세공주 있었지. 상은 황상의 다른 말이었고. 헷갈렸지 너? 자, 여기 뒤에 그걸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방금 현우가 황상, 상 이렇게 구분지었는데 자, 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관직을 바꿔서 불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돼요. 자, 등장인물이 이 정도예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기 안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왕이 야, 저 새끼 뭐야? 야, 큰일 났어. 잣됐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무슨 서경태라는 애가 제가 죽일게요. 야! 하고 칼 들고 왔다가 아기가 뭐라 그래요? 이러니까 들어온 거죠. 뭐 모기 새끼야? 탁! 뱉은 거죠. 대박이죠. 겁내 멋있죠. 내가 아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 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비록 제주는 없으나. 근데 이 새끼 존내 금수저죠. 우선 황금 투구, 그 다음 말도 좋은 거 막 이러죠. 그러나 기껏 좋아봤자 의미 없죠. 가서 했더니 아귀가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엔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아까 목이 씹었거든? 이번엔 불어버릴게. 호! 하고 보니까 어때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대박은 여기서부터예요. 다 날렸으면 그냥 가지. 어머! 여기 공주 3명인데?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가자. 오빠랑 가야지. 변태죠? 여기까지.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수능 쉽게 만들어 줄게요. 수능 시험 보는 날 조금은 싫겠지만 소설이 나오면 선생님을 등장인물로 해가지고 잘 그려봐요. 그러면 좀 잘 그려질 거예요. 그냥 연극이다 생각하고 왜 다들 날 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진짜로 선생님이 연극하듯이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 끊어. 줄로. 이게 소설은 처음부터 끊는 게 아니라 읽어가면서 어느 마디가 나오면 적당히 끊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했더니 나도 애매해. 여러분도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주냐면 보통 4개에서 5개로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길이 이만큼이면 4개 끊어주면 되고
아니면 5개로 끊어줘도 대충 맞아요. 근데 장면이 약간 전환될 때가 있어요. 그때 끊어주는 거죠. 그 다음 이우영의 아래길 전 좌승상 김규가 이우영 동그라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함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김규 동그라미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조서 편지예요.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승상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이봐요. 계속 좌승상 뭐 하면서 승상 상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천만 의외의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사관 동그라미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다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족을 모르니 통한하면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악이 장난하던 일과 세공주 이름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사은숙배 뭐예요? 우선 다시 관직을 주니 감사하다 그러고 숙배 절을 한 거예요.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명한 탓이도다. 국군이 불행하여 세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이 이 원한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삼는데 자식이에요.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족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이 새끼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철마산해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이 그 산에서 아귀라고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아귀 동그라미 그 뒤를 쫓아 바위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나 하옵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이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끊어요. 자, 이번 장면은 지금 자 2번 등장인물 누구 나오죠? 등장인물 우선 김규가 하는 좌승상을 부르는데 그걸 누가 부르죠? 이우영이가 부르죠. 이우영이가 부르고 추천하고 김규 그다음 김규 옆에 누구 있었죠? 원래 원 이제 눈치채야죠. 김원전이니까 원 누구예요? 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편지를 가져갔던 누가 있었죠? 사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귀 잠깐 나오고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 상황은 어때요? 옆에 왕 옆에 있던 사람이 아 형 김규 불러봐. 걔가 뭐 그래도 머리가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럴까 하고 편지 써가지고 김규 내려보냈어요. 김규가 잘 살고 있다가 편지 받았더니 뭐라 그래? 아 좋댔네. 어쩌지?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형이 뭔 일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 야 좋댔어. 나 공주 다 잃어버렸어. 어쩌지? 그랬더니 김규가 뭐라 그래요? 아 그 혹시 그 아귀 새끼? 나 그거 들은 적 있는데?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뭐 한다더니만 그 아귀만 났다 그러더니 김규 와 이러면서 우리 아들 불러봐야지 이러면서 부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아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들이 누구 불러가지고 아귀 새끼 본 적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 내면 본 적 있어. 이거지. 맞잖아요. 전라도 버전으로 했습니다. 이거 경상도 버전으로 바꿔서 해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 동그라미, 원수 동그라미. 관직입니다. 여기서 조심한 게 자기의 부르는 위치와 관직이 또 따라가요. 이게 고전이 좀 힘들어요. 자, 철마산 아귀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가 100개 밑줄, 100개, 100가지 계측. 그러니까 수많은 계측이란 뜻이에요. 계략이에요.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공주 동그라미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개교를 베풀리리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여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라 하였다. 이때 아기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시녀 동그라미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5일 후 세상에 나가 남수성을 잡아 죽여 남수성 동그라미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첩 동그라미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요. 주찬을 대령하오사니 다 드시고 첩등의 우러른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기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9입으로 권한 대로 먹으니 그 수는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함에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거짓으로 위로 밑줄
장군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기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복음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복음을 한번 휘두르치면 잔명의 죄가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이 새끼 잠버릇 심하죠.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에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려나.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오니 머리맡에 두어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 기다렸다. 여기까지 끊어. 여기까지 끊어. 이렇게도 끊어야 돼요. 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끄지 말고 손 빡 그으라니까 빡 그어야 돼요. 목까지 팍 잘라버려야 돼.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씬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엔 누구 등장해요? 우선 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아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누가요? 공주 등장하죠. 근데 얘네들이 첩으로도 가고 시녀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맞죠? 자, 무슨 상황이에요? 원이 아무리 봐도 싸워가지고 지가 좆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주 이리 와봐. 우선 술 좀 먹여봐. 술 좀. 니네 잘 먹일 수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콜. 걱정하지 마. 가 있어.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기가 들어온 거예요. 대가리 여기 땜빵 해가지고 반창고 하나 크게 붙여가지고 아우 씨발 존나 아프네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야야야 나 거의 다 나왔거든 이제. 나 무슨 개새끼 이번에 나 이거 낫기만 하면 족쳐버릴 줄 알았니 개새끼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야 술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공주들이 어머 오빠 술은 또 우리가 전문이죠. 이래가지고 오빠 앉아서 한 잔씩 하시죠 했는데 어때요? 아기 병신이 앉아가지고 이제 주는 술 다 받아쳐 먹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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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때요? 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막내가 아저씨 좀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잘까? 했는데 자려고 했는데 존나 무서워. 왜 이 아저씨 자면 어떻게 해요? 가끔 칼을 휘둘러 자다가. 그렇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뭐냐 본 시리즈나 아니면 뭐죠? 자기 개 죽였다고 그 다 죽인 애 하나 있잖아요. 그 뭐지? 뭐 되게 잘생긴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 뭐지 영화 제목? 뭐예요? 감독님 혹시? 존윅. 맞아요. 존윅에서 보면 걔네들 가만히 있다가도 쫙 이렇게 총쏠 준비하잖아요. 막 영화 아저씨에도 봐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다가 뭐 이상하면 칼 휘둘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그래? 아저씨 칼은 좀 놓고 주무시는 게 왜? 그랬더니 아저씨 휘두르면 우리 뭐같이 날아가거든? 이러면서 칼 뺏어서 잘 옆에 놔둔 거. 여기까지. 아기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얘들아 봐봐. 장면 되게 쉽잖아. 진짜 이렇게 풀어주니까. 지금 머릿속이 다 그려지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갑시다. 그 다음 아기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후원회가 큰 기둥을 가리키며 자,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부숴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길 공주 동그라미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했습니다. 아귀를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 베어지듯 하였다. 자, 여긴 뭐예요? 자, 이제 잠든 거 보고 공주가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야, 원수야. 야, 이제 잠들었어, 저 새끼. 그런데 야, 너 근데 잠깐 확인할 게 있어. 뭐? 그랬더니 너 저 나무 한번 네 칼로 쳐봐. 그랬더니 그래? 화! 쇼! 우와! 틱! 나무가 잘 안 베진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뭐라 그래요? 될 뻔했다. 네 칼 가지고 쳤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이걸로 쳐봐. 이걸로? 그래? 슉! 휙! 뭐예요? 무기의 차이도 있더라. 진정한 금수저 누구예요? 아귀였더라. 이거 농담이에요. 알았죠? 자, 무기의 차이가 있더라.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8번.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A. 자, A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죠. 후후 상황. 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거 보기 조심해야 됩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평가 밑줄 거예요. 자, 평가 밑줄. 그 다음에 이런 게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가 찾으려고 하면 시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 선생님 저번에 그랬죠. 공감각 이런 거 나오면 우선 패스하라 그랬죠. 왜냐면 그거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한테 함정 파는 거야. 30초 쓰게 하려고. 우리는 30초의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아귀 전략에 걸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넘어가 봐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나 위계나 관계 밑줄 그으면 나쁘진 않는데 근데 가봐야죠. 3번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땡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분명히 드러나. 그러니까 봐봐요. 1, 2번하고 3번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눈에 확 띄는 것과 확 띄지 않는 거 있죠. 근데 병신같이 찍기 한다고 이런 거 덮어놓고 1, 2, 3, 4, 5 찍어버리면 병신 되는 거예요. 3번 찍은 게 병신이죠. 1거는 보고 찍어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4번.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회상을 통해 밑줄. 갈등의 원인. 회상. 회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전쟁터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회상으로 보긴 했는데 그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저번에 괴롭혀가지고 이번에 아기가 너 저번에 나 괴롭혔지 전전장에 너 뒤졌어 이 새끼야. 네 공주부터 뺏어가.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겠죠. 5번.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하게 서술하여 끊고. 제발 끊어. 자, 여러분. 제발 밑에다 써놔요. 밑에다. 선지, 끊기, 끊어 읽기. 이거 제발 나 진짜 부탁이야. 안 한 사람 내가 5분간 손잡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여자애들. 선생님 손을 5분이나 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회개망측한 악귀와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으면 알았어요? 김윤 너는 손 안 잡아줄 거야. 자, 그러니까 제발 선지 좀 끊어 읽어요. 자, 여기까지 끊었어요. 자, 서술에 대한 과장에 서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은 과장에 서술한 거 이게 있죠. 아, 무슨 사람이 모기가 돼요? 했더니 모기가 되고 훅 뱉었더니 오리나 날아가요. 오리면 여러분 심리는 4km예요. 오리면 2km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능력 좀 나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김현우 날려버리겠죠. 휙 하고. 아, 빨리 가라고 집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 어때요? 틀렸죠. 그럼 답은 다시 1번으로 가봐야겠죠. 1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2번.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 이러면 답은 2번으로 가겠죠. 뭐예요? 황제가 자꾸 야, 나 이거 이런 거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위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근데 인물에 대한 평가. 아귀, 개색, 뭐 황제, 병신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주 예쁘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평가 없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기억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황상은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끊고 여기서 끊어요. 이전의 전장과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나 이런 전쟁 본 적이 없다 했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오케이 나가래요. 그때의 경험에 근거했어요. 야, 그때 내가 아귀 3마리 잡아봤거든. 막 이랬어요. 그런 거 없죠. 아웃. 본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근거가. 자, 거기에 자 무슨 근거냐면 자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냈을 때 이런 일은 보도도 또 못했으니 이게 근거예요. 그거에 근거하여가 아니죠. 이해되겠죠? 자,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방안 아니죠? 답은 1번이겠죠. 자, 2번. 이우영은 기억의 해결을 위해 조정의 황상의 질문에 답하면 뭐라 그래요? 김규 있다 우리에겐 슈퍼스타. 그 다음에 기억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질문 있는 인물을 거명 누구예요? 좌승상 김규. 나와 있죠? 3번. 황상은 기억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자, 기억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고향에서 편안히 자, 이거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억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뭐라고 나와요?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여기다 밑줄. 이때 승상이 선생님 끄는 거에 좀만 내려가면 A의 위에 두 번째 줄.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편안히 지내더니 뭐예요? 시골로 내려갔더니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편안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서가 내려와가지고 야 사관이 가져와서 큰일 났다 이런 거죠. 근거 있죠? 자, 그리고 승상에게 기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 거죠. 4. 승상은 기억의 원흉인 아기를 원이 철마산에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아들이 봤다 그랬죠. 그 사은숙배하고 그 뒤에 대화에 나오죠. 기억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한 인물을 천거 뭐예요? 불러들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들 이제 와가지고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자, 그 다음 5번. 원수 또 무식하게 원수 하면 리벤지 막 배신 전쟁의 두목으로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5번. 원은 기억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어때요? 기억의 해결 방안 뭐예요? 100개를 생각하다가 뭐예요?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뭐예요? 아귀 술 먹이자라고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대 사회에 왔었으면 영업을 잘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술 먹이고 형이야 우리 다 같이 We are the world 뭐 해가지고 술 먹여서 야 형님 사인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0번.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A에서 D. 자, A와 B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숨겨온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끊고 숨겨온 사실을 밑줄 그어요. 숨겨온 사실 있어요? 나 이거 읽다가 빵 터졌어요. 갑자기 웃긴 생각이 숨겨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사실 김규야, 형이 15번째 마누라랑 애가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웃길 뻔했어요. 근데 숨겨온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자, 우리 공주, 너 공주 알지? 우리 공주 이랬더니 이 얘기예요. 2번.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낸 거다. 대박이죠. 웃기지 않아요? B에서 황상한테 김규가 내 자식을 불러 들어보니 맞다. 생각해봐요. 이거 말대로 잘못 이해하면 야, 형, 니 쳤다 이제. 우리 아들 짱이거든? 우리 아들이 이제 오면 니 끝난 거야 이 새끼야. 복종해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틀렸죠? 알겠죠? 자, 3번.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D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옆에 D로 가봐요. 등잔 옆이 따뜻한 법입니다. 수위 차도를 얻어서 남수성을 잡기가 근심하여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해서 어때요? 상대에게 의도 숨김. 맞죠? 그리고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답은 3번입니다. B에서는 당의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했어요. 아들 부르자 하고요. D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회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3, 4번이 충돌하죠. 3, 4번 충돌하죠.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랑 의도 자제를 요청하는 거. 아우 아기님 술 그만. 아우 머리도 깨졌는데 안돼 이런 거예요. 좀 더 드세요. 술에는 머리 깨졌을 때는 술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뒤져라 새끼야 이러고 있죠. 자 5번. C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줬고 어때요? 야, 나 이번에 남수성 잡으러 갈 거니까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했더니 어때요? 화이팅! 이러면서 술이나 처먹으라 새끼야 이러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D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 설마 약속을 그럼 다 같이 남수성 이러면서 술 먹고 뭐 게임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다들 계속 웃냐? 웃겨 내가 앞에서? 자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야. 뭐냐면 그냥 사람 기 빠지게 하는 문제야. 1, 2, 3, 4 졸라 맞는 얘기 해놓고 마지막 5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가. 이 새끼 나쁜 새끼야. 뭐냐면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기의 빗으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에서 주인공의 자 끊고 여기까지 끊고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라. 여기까지 오라. 아 이제 답 없어.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야구 9회 말 투아웃이지 뭐. 맞잖아. 농구 이제 15초 남았지. 근데 뭐라 그래요?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뭔 개소리야. 마지막 줄에 초월적 능력 시험 여기다 밑줄. 무슨 지 검이 병신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였지 무슨 초월적인 능력이야. 맞죠? 여러분 정답은 그래서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 문제 구도가 있어. 그냥 진짜로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 풀다가 괴롭힘 좀 당해봐라 해가지고 이걸 배치를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진짜로. 아 되게 웃겨. 선생님 옆이 등잔 옆이 따뜻한 법이요. 내가 이거 한 번 말했니 얘들아? 여러 번 말했지. 답 옆에 있지. 답 옆에 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뒤로 끌어내려가지고 니네 개 짜증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뒤에서 힘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니네 1번일 때 또 2번일 때 또 3번일 때 또 4번일 때 또 삐 본뇌는 방금 몇 번이야? 21번 4번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5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러고 나선 답이 없대. 뒤질래? 있어요. 알았죠? 끝까지. 그래서 이럴 때 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세모표 치고 넘어가라고. 우선 지우다가. 그러니까 세모를 치는 요령, 가채점하는 요령이 각양각색이 있어요. 최적화를 시켜야 돼. 우리 뇌는 부활을 해요. 다시 몇 분 있다가. 또 살아났다, 또 내려갔다, 또 살아났다, 내려갔다. 이거를 잘 계산을 해야 올해 수능에서 수능 시험 날 경영을 잘해야지 안 당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고전소설은 지금 보니까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등장인물이 좀 여러 명 나왔어요. 좀 이따 보면 이제 현대소설은 조금 다름을 보는데 고전소설에서는 지금 등장인물이 황상과 얘네 패밀리들. 그 다음에 아귀 혼자 나왔죠. 그리고 공주 밑에 아귀 밑에 다 뺏겨가지고 공주 밑에 했는데 얘네들도 적대적인 관계. 이 구도가 딱 뻔히 보이죠. 근데 현대소설 이제 넘어가 보면 구도가 조금 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찾기가 어려워져요. 자, 한번 현대소설로 넘어가 봅시다. 자, 현대소설 봅시다.
자, 10쪽.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참 정의와, 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가고 있을 때 정의 동그라미.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온다. 갑순 할머니 동그라미. 갑뜨기 어미는 동그라미.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타네 뭘 혀니 이게 무슨 모양도 숭하고 온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는 것이 갑득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가 시초해낸 게니까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려 들어간 것에는 끊어.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자 얘들아 방금 선생님 말 이해되니? 준혁아 어때? 이제 조금 인물이 나와서 말이 길어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럴 때 끊어버려. 톡 끊어버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누구 나와? 누구 나와? 우선 제일 쉽게는 갑순 할머니 그 다음에 갑뜨기 어미 그 다음에 정이라는 애가 있고 딸이 있어요. 관계 파악해봐. 어떻게 된 거야? 뭔 관계를 파악해? 네 사람 나왔구만. 이러면 안 되지. 몇 명 나왔어? 여긴 총 3명 나왔어. 자 정이는 누구 딸? 갑순이 할머니 딸.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해요? 2대 1이에요. 갑순 할머니 딸 붙고 갑뜨기 이렇게 해서 빠방 이런 사이예요. 근데 엄마 뭐라 그래? 야야 헛소리 말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딸 붙잡고 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맞죠? 자 맞죠? 자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자 계속 가봅시다.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꽃하고 쌈이 무슨 쌈이야?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운 게 피한 거지? 하고 이런 사상이 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울뜨기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들으니까 울뚝 동그라미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 동그라미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이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것 상껏하고 욕짓거리하고 그러다니 째째째 하고 혀를 차더니 늙은 마누라 동그라미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 하고 하는 건 꼭 아들 침해에 든 거지 욕 다 이러는데 내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휴하고 숨쫓아 내시는데 방 안에서 그런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라 한다. 자 여기까지 끊어요.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했죠? 누가 등장했어요? 울뜨기라는 애가 등장했어요. 얘는 누굴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했어요? 무슨 할아버지 한번 아까 무슨 할아버지라고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집주름 영감. 그 다음에 또 얘는 할머니 한 사람 등장했죠. 할머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누구 욕을 하고 있어요? 딸 욕을 하고 있죠. 이 멍청한 거 왜 싸워? 이러면서 하고 있죠. 그럼 그 딸이 누구였을까요? 정이었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 뭐래요? 딸이 지금 갑득이 엄마랑 싸우고 말싸움하고 있는 걸 보고 민신아 왜 싸워 이 지랄이야 이러면서 엄마랑 아빠가 둘 다 그런 쌍것들하고 왜 싸워 지랄이야 하면서 딸한테 침착해 이러고 있는 상황. 이해됐죠? 장면이 이러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장면이 확 넘어갑니다. 다음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서방 동그라미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런 건 뭐요? 늙은이도 제인장할 늙은이 동그라미 인제는 할 수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진 상황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갔어? 문 좀 열어.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둥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컹덜컹 거리시다. 울뜨기가 저의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울뜨기 동그라미 자기 아빠. 자기 아빠가 뒷간에 갇혀 있다. 누구예요? 양서방. 자 파악할 수 있죠.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가닥인지 모른 채 그곳에서 튀어나온 갑뜨기 어머니는 대강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임을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을 단정하고 갑뜨기 어머니 동그라미 갑순 할머니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인물관계 딱 나오죠. 인물관계. 자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봐요. 자 인물관계. 자 갑순이 할머니 집은 인물관계가 누구 있어요? 갑순 할머니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집주름 영감 있죠. 정이 있죠. 3명. 자 여기 갑뜨기 어미 쪽은 누가 있어요? 양서방, 울뜨기. 이렇게 있죠. 인물관계 파악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양서방이 화장실에 갇혔죠. 화장실에 갇혔죠.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 뭐 화장실에 갇힌 거 가지고 저래 이런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보지 못한 화장실에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쯤 가야지 있을까나?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진짜로.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외갓집이 전라남도 고흥군 대선면 서호리라는 시골에 있는 기와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게 1950 몇 년인가 지었대요. 외할아버지가 직접 지었대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도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요즘으로 치면 불법 건축물이겠죠. 근데 집이 어떻게 됐냐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기역자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역자 해서 뭐 대청마루도 있고 딱 남방식 가구 구조, 집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냐면 저쪽에 대문 옆쪽으로 해가지고 숲이 약간 있는데 거기에 딱 네모칸으로 2칸 되는 화장실이에요. 그나마 우리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는 부자였던 거야. 왜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도 2칸이었으니까. 이 화장실 가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외갓집을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가면 빡세. 요즘 여러분 가면 소리 지를걸요. 까! 이러면서.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 진짜 가면 나무 판자 2개, 딱 안전한 나무 판자. 그리고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깔끔하게. 그냥 나무 판자 2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잘 떨어뜨리면 돼요. 그럼 물이 흘러가냐? 아니요. 그 밑에 쌓여 있어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그만 얘기할까요? 그런 곳에 지금 양서방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외갓집은 프라이빗이었지만 이분은 어디 계세요? 퍼블릭 토일렛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개 최악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다시 이제 글로 넘어가서 자, A 부분 봅시다. 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며 으땠으면 묻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 그걸 가둬둬야 한단 말이요. 그래 노인이 심사에 그렇게 부려 옳단 말이요. 현대소설에서 얘들아 좀 웃긴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방언 같은 거 있잖아. 사투리 같은 게 나와서 조금 말을 읽을 때 적당히 이해하면서 읽어.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오다가 아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 우리나라 훌륭한 소설가 중에 이문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정말 소설에 전라디안의 그 전라디안을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방송 보신 분 제가 전라디안입니다. 자 전라도 사람들의 그 말을 아따 그런단 게 원매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버려 막 이렇게 쓰는데 진짜 이문구 선생님 소설은 읽는 속도가 안 나요. 왜냐면 방언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오이씨 하도 가다가 턱턱 막혀요. 이것도 지금 약간의 방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현대소설에 방언 나왔을 때 적당히 느낌만 이해하면서 가지 하나하나 끊어 읽으려고 그러면은 사투리 갖다가 이해하다가 뒤집니다. 알았죠? 자, 가다말이에요. 그래 노인시간에 보다말이에요. 하고 혼자 흥분하였다. 자, 갑순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이 휘둥그레뜨며 손조차 내저어가며 그건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의 뒷간에다 가둬 모르고 그랬어.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모르고 자물쇠를 챘지. 알고야 왜 미쳤다고 잠그겠어. 자물쇠가 뭐예요 여러분? 열쇠. 알았죠? 그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챘대. 안에서 말하는 소리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하고 갑뜨기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자 끊고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 동그라미 아무로 스님이 갑순 할머니께서 아시고야 그렇게 하셨겠소? 노인 되셔서 귀도 어두워지고 모셨겠지 하고 말들이 있었다.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양서방 동그라미
자물쇠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하게 하여 갑득 어머니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 더 공박한 것을 집주름집 동그라미 이제 누군지 알겠죠? 마누라를 좀 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오 그러니께 채뭐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한 장면이죠. 이제 어때요? 장면 갇혔다가 이제 두 여자의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죠. 어때요? 갑두가 어머니가 우리 남편 그렇게 가둬 싫었으면 싫다고 말하지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 뭐라고 아니요 난 몰랐어 이러고 있으면서 아니야 모르긴 뭘 몰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도 나오죠. 왜 그래요 좀 참어 이러고 있고 어때요? 그랬더니 빨리 참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남편 뭐라고 해요? 아따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이해됐죠? 자 크게 인물들 두 팀 나오고 현대소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게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대화가 드러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잠깐 읽어봅시다. 2번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끊어요.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을 드러난다. 인물 간 다툼의 원인. 인물과 다툼 뭐예요? 무슨 다투고 있죠? 지금 둘이? 문 잠근 걸로 다투고 있죠. 근데 말실수로 인한 비난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틀렸겠죠? 3번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냉담함 입줄? 오케이 아웃. 4번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 무슨 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5번 공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 뭔 소리예요? 자 1번 다시 가면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다행히 밑줄을 그어놨죠. 디귿. 휴하고 한숨 쫓아내신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이거 읽으면서 찾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 뭐예요? 속내는 갑득어머니 무시하는 거. 그 속내가 바깥으로 들리죠. 저런 거다고 왜 싸워? 하는 게 속내에 나오죠. 실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전원일기 여러분 본 적 없는데 요즘 뭐 가끔 쇼츠 그런 데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진짜 동네에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어요. 그러면서 저 새끼가 내 욕을 해. 이렇게 하면서 오해하는 드라마들이 실제 있는 장면이에요. 옛날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쓴 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 29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A에서는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여 끊고 반복적으로 추궁하여 상대의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이거 가능하겠죠. 뭐라고 그래요? 반복적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죠. 2번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아니요 이러고 있잖아요.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죠. 3번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추측 어디 있어요? C 찾아봅시다. 왜 그러긴 뭘 몰라 다 알고 사시지 어때요? 추측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추측에서 자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반응을 신뢰하기 어렵다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이 아랑곳하고 거짓으로 답했다면 어때요? 몰아붙인다. 가능하겠죠. 4번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어때요?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쁘다 표현하지 하고 행위까지 둘 다 비난하고 있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어때요?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밑줄 그으면 어때요? 비난 파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겠죠. 5번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는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이게 보편적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0번. 이 문제가 아주 대박 재밌는 문제예요.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가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게 해줘요. 1번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이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끊어요. 아내가 갑득 어머니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끊어요.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어때요? 둘 다 생각이 같았죠. 그러니까 딸한테 왜 갑득이 어머니 저 무식한 년이랑 싸우냐고 얘기를 한 거죠. 2번 자 그러니까 답은
우선 1번인데 1번 답을 치고 간 사람은 정말 용자예요. 심장이 2개쯤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얘들아 이렇게 답이란 게 이거 충분히 가능할 텐데 하면 2번부터 스캔을 빨리 가는 거야. 자, 2번 보자. 집주로 영감은 아내와 갑자기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자, 집주로 영감 아내와 갑자기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서방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자, 3번. 양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무관 잘못됐겠죠? 자, 4번.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덤덤한 태도 밑줄 그어 보면 뭐라 그래요? 자, 무덤덤한 태도가 틀렸죠.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벼 하면서 그걸 조금 더 들을 걸. 내가 소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했죠. 이 남자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졌어요. 그래서 자동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5번. 양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을 잠 건지에 대해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져. 헛소리죠. 답은 그러니까 1번 가겠죠. 이런 케이스가 1번 스피드 문제예요. 1번 딱 하고 나면 2, 3, 4 쫙 확인 오케이 해가지고 1번 이렇게 가요. 자, 31번 31번에 자 2번 볼게요. 답은 2번입니다. 니은 서술자가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져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추측을 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여러분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뭐라고 나와요? 그 배지 못한 행락과도 쌈이 무슨 쌈이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 피한 거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술자의 시선과 서술과 인물의 시선을 초점한 서술이 겹쳐 있긴 해요. 근데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라고 밑줄 그으면 상황을 잘못 인지한 거예요? 아니죠. 상황은 제대로 인지했는데 저런 거라고 왜 싸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설도 보면 여러분 정리하자면 계속 이상한 말을 갖다 넣는 게 보이죠. 앞뒤 관계에 맞지 않는 말을요.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알았죠? 자, 잠깐 이제 쉴 건데 정리합시다. 얘들아, 선생님이랑 지금 소설을 또 2편 봤어. 소설에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끊어 읽으면서 인물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인물이 만들어낸 장면이 있어. 그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상황 찾아낸 거 인물만 찾아내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 그리고 그것을 이어 붙이기만 하면 소설의 글은 가장 올바로 읽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문제 찾아보면 문제 안에서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있어서 그걸로 도려낼 수도 있고 이 답이 비문학처럼 딱 걸려가지고 있지 않고 두리뭉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돌고 돌고 돌면서 보다 보면 점점점 얘가 맞구나 하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조금 F적 감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면이 좀 있다. 이게 오늘 소설 풀이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끝내진 않고 소설은 지금부터 한 100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문학에 대해서는 천재로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어려운 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